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2분의 현안 분석 정말 오래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오늘이 3.1절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기념사에 가장 많이 관심이 쏠리는 날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남과 북이 3.1절 메시지가 너무 달랐어요. 북한의 경우 예.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식이죠. 그게 헤드라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 세력에서 협력의 파트너. 네, 라고 얘기를 하니 그렇습니다. 사실 일제 침략 때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공통의 경험이에요, 남북이. 근데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나와서 이거는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북한의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저런 메시지가 나올 만하다 이런 예.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왜 떡줄 일본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태도를 취할까?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굴종적이지? 그것도 하필이면 3월 1일 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외교 100주년 기념 이런 거면 예. 그런 날이면 모르겠는데 하필 3.1절에 왜 저런 그 친일적이며 굴종적인 메시지를 내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대 대통령 사례를 봐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야기한 대통령들은 많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항상 이런 뭐랄까요? 그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라는 점을 덧붙였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던 게 좀 굴종적이다. 그게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본에 대한 태도예요. 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 과거사 분쟁, 영토 분쟁 중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사 분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위안부 건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 강제징용권도 현안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독도 영토 분쟁이라고 생각해요. 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영토 분쟁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예. 주적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때 첫 번째가 영토 분쟁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예. 사실은 사죄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어요. 보수 대통령도. 저도 기억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첫 번째 3.1절에서는 네. 뭐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인식은 변함없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네, 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통 보수의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시각도 아니고 네. 저는 지금까지 보수 쪽 대통령 중에 가장 친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3.1절에 저런 메시지를 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친일 사관을 받아들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정진석 위원장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무리를 빚고 친일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게 과거 그런 식이라면 모든 제국주의 침략은 예. 침략 당한 국가가 준비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정말 힘의 논리이며 약육강식의 논리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침략을 당한 국가의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예. 이거는 일본 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언론이 요 문구들을 문제에 삼고 있잖아요. 제목으로 네. 뽑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 국민의 시각에서는 맞지 않은 기념사였다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일본이 아니잖아요. 예. 일본이라면 우리가 한국을 침략했는데 네. 한국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한테 진 거 아니야? 일본 총리라면 그런 말 해도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서 그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를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대통령실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 논란이 생길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여지를 줄 테니 당신들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라. 예. 예를 들면 그 대법 판결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일본 정부의 태도 때문이거든요. 과거사 반성하지 않고 해법을 예. 안 내놓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 재단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자. 근데 그 민간 재단에 전범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범 기업들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풀어보려고 했다고 아주 어거지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측면보다는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역사학자 환영합니까? 중에서도 일부가 이거는 뭐 미래적인 관계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아하. 반응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보고 메시지를 냈냐가 중요한데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런 친일적 역사관을 가진 분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역사관이 친일적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따져 보면은 일본이 이웃은 맞잖아요. 네. 우리의 이웃은 맞죠. 그러면은 뭐 관계 개선할 필요는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일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일 텐데 네. 그런 거 없이도 윤석열 그리고 독도 정부는 영토 분쟁 영토 중단이죠. 분쟁도 있고. 예. 그런 거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에만 골몰하고 있다. 근데 그게 관계 예. 개선이 될 것이냐? 음.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예. 그 보면 한미일 삼각 그 협력 관계 속에서 예. 그걸 공고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도 의식하고 그러면서 이런 행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한미일만 있냐고요. 한일 관계는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아주 복합적인 고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예.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일 협력이라는 얘기가 또 기념사에 담겼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미일 협력 관계가 있고 한미 관계가 있고 한일 관계가 있고 미일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미일에 저는 이게 종속 구조라고 봅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하지만 한미일 종속 예. 이런 건데 이 한미일 종속의 맨 끝에 위치하겠느냐 아니면 진짜 삼각 동맹을 맺겠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가치관의 차이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라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여야지 한미일이 예. 국익적 관점에서 유리하게 되지.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굴종적으로 갔을 때 이건 일반적으로 게임의 법칙이나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집단에서도 그 심지어 초록 물고기 영화 보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갑을 관계에서 네. 이게 주종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이 관계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미일이 밀착하면 할수록 이 동북아가 더 좀 긴장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 이게 미중 화해 단계에서 예. 미중 협력에서 미중 갈등 시대로 지금 왔잖아요. 예. 이미.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깊은 고민에 빠지죠.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와 네. 미국 간의 외교 군사 안보 관계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럴 때 저는 지혜로운 거란족을 물리친 서희 장군식이라면 예. 등거리 외교가 맞는 것 같아요. 균형 외교가. 예. 그런데 이 정부는 뭐 이 판단이 나중에 옳았는지 그러는지는 뭐 5년만 되면 평가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무조건 미국 쪽으로 가겠다 우리는. 그래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럼 그 결과가 한쪽으로 이 동북아 정세에서 평화가 위협받을 수도 있고 대중관계에서 무역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갈수록 좀 예.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불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예. 너무 일찍 한쪽을 강하게 택해버렸다. 어쨌거나 외교는 국익이 최선이 돼서 그렇습니다. 균형을 좀 잡아야 특히나 우리 같은 나라는
뭐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하고요. 네. 이것도 하나만 짚어볼 거예요. 그 최근에 이 통일미래기획위원장에 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판결을 부정한 인물이다. 라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예. 일관된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정책이나 교육의 중요 정책도 친일적인 역사관이나 뭐 그렇죠. 군부 독재와 가까운 분을 임명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뇌 지도가 뇌지도가 예. 뇌 지도를 보면 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수라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아까 짚었듯이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예.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을 요구한다. 독도 분쟁에 있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그럼요. 예.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고 독도 영토 분쟁을 중단시킨다. 예. 예, 그리고 적어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제국주의 일본의 책임이지 예. 준비 안 된 대한민국의 책임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내지도 무너졌다. 않네.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임명할 때도 우리는 되게 그 사람이 적어도 역사와 관계된 거면 친일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예. 이거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아가페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아가페. 인사가. 알겠습니다. 예. 3.1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면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뭐 민주당이 내홍에 빠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내홍에 빠진 건 맞습니까? 그 내용까지 예. 가는 걸 다들 두려워하는 상태다. 두려워하는 요게 상태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거는 의원님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시죠. 네, 저는 예. 뭐 지도부가 170표로 부결될 거다. 혹은 네. 우상호 의원이 나와서 이탈표가 반란표가 5, 6표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 동의하지 않았냐면 그 대표가 네. 비명계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고 문제의 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의총에서 30 의원이 그랬죠.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지만 대표가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대표가 27일 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3일 전에 기자회견을 기자회견했죠. 합니다. 예.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표직을 그만둘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예. 오랑캐가 막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렇죠. 예. 똘똘 더 뭉쳐서 똘똘 뭉쳐야 된다. 막아야 네. 된다. 그리고 공천권과 관련돼서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안 했어요. 예.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비명계 의원들 일부가 예. 마음이 불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이탈표는 뭐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경고다. 이게 말씀해주신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요. 예. 저는 이번에 이탈표를 던지신 분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정당은 권력 투쟁을 하는 곳이에요. 네. 이 대표 내려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에 그런 당내 권력 투쟁적 요소를 가져온 거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 이 체포 동의안은 구속영장 내용을 보고 이게 정말 구속영장 칠만한 사안일 때 가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의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이 구속영장만을 보고 예. 체포 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에 여기에다가 대한 구속영장은 뭐 부족했고 뭐 분량은 뭐 170페이지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예.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도 검찰의 장난질이다, 부실하다, 뭐하다, 다들 허접하다. 이 부분은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가 동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 부결을 그건 그것만 보고 판단을 부결시키는 게 했어야 맞는 된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뭐 대표한테 영장을 쳤다? 그러니까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설사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해도 예. 이게 딱 다른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A 의원에게 이런 구속영장이 왔다. 그런데 정파적으로 내가 민주당이니까 찬성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예. 그 영장 내용이 영장 칠만한가 아닌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영장 칠만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예. 그리고 의원들도 그렇게 다들 생각했다는데 가결에 표를 한 분들은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본인을 정략적인 존재로 전락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만 보면은 당연히 부결됐어야 되는 건데 네. 이재명이라는 대표와 권력 투쟁을 이건 그 내가 가진 헌법기관으로서의 한 표를 예. 대표와의 권력 투쟁에 쓴 거죠.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뭐 색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마음은. 사실 저도 반란표가 31에서 35표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놀란 내용이 좀 아까 그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를 그냥 권력투쟁의 존재로서 규정하다니 정말 큰일 났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지지자들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예. 그런데 이 대표가 돈을 하나도 안 먹은 것 같다.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대표를 지키지 않고 국민의힘과 검찰의 힘을 실어주지? 이런 거예요, 단순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색출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예. 그 누가 가부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동안에 뭐 행태나 뭐로 보고 지금 찾아내신잖아요. 그 약간 이 명단처럼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그 것들이 명단이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에 부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무기명이라서 네. 뭐 직접 의원실에 물어보기도 하고 막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중하게 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어볼 수 있다. 예. 그러나 명단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가결시켰다고 답할 의원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미리 명단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억울한 사람도 나올 테고, 네. 예. 그럼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그 우리 지지자들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 예, 좀 무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원내대변인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배신자 색출에 정신 팔렸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예. 그 자기 당대표 선거 경선이나 신경 쓰시고 예. 김기현 그 후보 유력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가해진 그 땅 투기 의혹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건 뭐 그 국민의힘에서 남의 당 대표에게 뭐 그만둬라 뭐 해라 뭐 배신자 색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계속해서 뭐 구속영장을 뭐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네.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저 될까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은 네. 그 구속영장이 이게 영장을 칠만한가만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믿지.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답답해요. 음. 이게 영장 내용을 보고 이 영장 내용이 조목조목 영장 칠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요, 제가. 그냥 네. 무조건 이재명 대표니까 이거는 가결시켜야 되고 감옥 보내야 된다는 식이에요, 사람들이. 네. 이게 무슨 헌법기관입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또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말 것이다. 그 현실적으로 다음에는 네. 가결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아니요, 나오잖아요. 그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까? 네,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예. 몇 개월을 팠습니까? 지난해 6월부터 팠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지금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1원이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증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증거 없이 그냥 말만 늘어놓으신 거예요. 뭐 10만 원짜리를 뭐 얼마에 네.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음에도 똑같고. 근데 약간 의원님께서는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아닙니다. 주셨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하게 된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지자들이 이렇게 분노했는데 예. 만약에 거꾸로 이후를 생각해 보면 되죠. 이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켰다고 해요.
누가 구속시킨 거예요? 검찰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30여 명의 의원들이 거기 손잡고 구속시켰다고 생각해봐요. 아하. 그 이후의 상황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10몇 명만 가결에 참석하고 20명 정도가 사실은 기권이나 무효는 소극적 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158대 139가 된 거예요, 이번에. 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어떤 검찰에서의 영장 청구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뭐 계속 오면 예. 다음에 부결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민주당이 어떤 약간 개혁이나 민생의 이슈들을 좀 잘 다루는 유능한 야당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건 뭐 총선은요. 예. 우리나라 그 선거 시기의 한 달은 다른 나라의 10년하고 같아요. 총선 지금 뭐 예. 지금 1월이잖아요. 2월이잖아요. 예. 1년 3월이죠. 예. 1년 뭐 2개월 정도 남은 예. 거예요. 1년 2개월은 12년과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총선을 끌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내면의 그 국회의원의 내면의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금 정치 시기에는 국민의힘이 깨질지도 모르고 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서 다음에 만약에 반란표가 40표가 돼서 가결되면 즉시 깨집니다. 민주당. 그 말은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도 충분히 총선 준비할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다. 저는 예. 검찰이 지금과 같은 저런 정도의 증거가 없는 구속영장을 계속 치고 예. 그 당장 오늘만 해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예. 예, 이 여론이 그렇게 검찰이 기획한 대로 예. 호락호락하게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국민의힘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예. 민주당이 부담이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그러면 뚜렷한 물증도 없이 검찰의 그 보복 수사만으로 구속시키는데 민주당 의원 30명이 동의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길이 예. 모임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아. 예, 내부 역풍이 너무 심해서. 아하. 네, 지지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 심해서 그 반발이 흔히 그걸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가 예. 않아요. 모든 연령 계층에서 지금 항의가 거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에서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왜 그 말씀하시겠네요. 박홍근 예. 원내대표가 단속을 하지 못했다 제대로. 단속을 해? 단속을. 아니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거 생각해야죠. 의총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자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예. 다른 행동을 한 것을 문제 삼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내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트릭을 쓰면 제가 예. 지금 기자님하고 얘기하는데 예. A를 물었는데 B라고 해놓고 저는 저기 A로 행동해요. 예. 그럼 이게 기자님 책임인가요? 속인 제 책임이지? 그렇죠. 저는 아주 세상이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시각이 단순 명쾌한 것은 공천권하고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저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 이슈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국가수사본부장에 네. 임명됐던 민주당은 뭐 진상조사 TF를 뭐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정순신이란 분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그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 저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폭 피해자들은 끝없는 가해를 당하고 삽니다. 예. 그런데 국가가 그 피해자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거 그다음에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선은 예. 법적 책임질 사람 져야죠. 정순신 변호사는 예.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그거 거기다 사실상 거짓으로, 거짓이잖아요. 예. 이거는 공무방해, 업무방해 아닌가요? 음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요? 예. 즉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국가수사본부장이었으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수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아들이 학폭 조사받을 때 예. 아들 진술서를 수정하고 고쳤다.
이거는 아하. 민사고에 대한 업무방해잖아요. 예. 이것 또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방해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뭐 조국 예. 장관은 그 저 미국에 있는 뭐 인터넷 시험 보는데 도와줬다고 업무방해로 유죄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예. 인사 라인에 있는 대통령실 인사 라인 예. 다 책임져야죠. 인사기관 공직기강 비서관 예, 다 검사 책임져야 출신, 된다. 예, 전부 다 책임지셔야죠. 그 책임이 어디까지 질지는 모르지만 책임져야죠. 알겠습니다. 책임을 질 거 책임지게 만드는 게 예. 제대로 된 국가겠죠.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속 시원한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청취자분들이 좀 시원하다 사이다 먹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